단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12기 인재개발부장 이현준입니다. 저는 지금 첫 번째 멘토링 시연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원들께서는 이 영상을 시청하시어 자신만의 멘토링을 기획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저와 똑같이 멘토링을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로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보일 멘토링은 여러 멘토링 유형 중에서 학과 멘토링에 해당하는 멘토링입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 중학생 멘티들에게 한 교시 수업 시간인 45분간 멘토링을 진행한다 가정하고 촬영하려 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50분이고 특수한 경우는 1시간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입시 정보나 개인의 경험, 학교 캠퍼스 사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을 시청한 뒤 구글 폼을 성실히 작성하신다면 인재개발 프로그램 1회 참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구글 폼에는 이 멘토링을 잘 들어야만 맞출 수 있는 퀴즈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멘토링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도시행정학과에 대해서 소개할 멘토 이현준입니다. 네, 본격적인 멘토링에 앞서서 우리 멘토링 윤리 주의사항을 몇 가지 말해주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먼저 태도는 멘토링에 집중 및 경청해주세요. 물론 본인이 관심 있지 않은 학과에서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본인 관심 학과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유익한 내용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니까 딴짓과 수다도 조금 나중에 이번 45분은 저에게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퀴즈 프로그램 또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품도 있으니까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질문은 제가 추후에 이제 포스트잇을 마지막에 드릴 건데 그때 말을 해주면은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을 거긴 한데 그 질문에 있어서 좀 학교나 학과 그리고 대학 생활 저 자체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건 너무 좋은데 가끔씩 이제 좀 약간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뭐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뽑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 난처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질문은 좀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거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저에게 연락을 조금 더 하고 싶다, 멘토링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저에게 연락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감사한 분들이 좀 몇 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는 너무 많은 멘티들을 만나고 활동하다 보니까 멘티 한 명 한 명과 연락처를 공유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번 멘토링을 잘 듣고 수업 말미에 포스트잇에 적어서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멘토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감문을 좀 나눠주려고 해요. 이 소감문이 멘토인 제가 읽을 소감문인데요. 어느 다른 곳에 제출한다기보다는 이현준 멘토의 멘토링 개선을 위한 목적이 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뭐 인상적이었던 분, 뭐 아니면 아무 드는 생각 같은 거 다 적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네, 나눠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편하신 대로 잘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들으면서 뭐 필기 용도로 써도 되고 뭐 그냥 인상적인 부분 있으면 좀 갖다가 뭐 한번 써보기도 하고 본인 편한 대로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멘토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멘토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저 왼쪽에 있는 저 남성과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남성이 무려 같은 인물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놀라우시죠? 그래서 지금 저와 저 사진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고 계시는데 놀랍게도 제 좀 옛날 사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 좀 시선을 확 끌고 싶어가지고 옛날 사진을 가져와 봤고요. 저는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에서 3학년으로 재학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이사항이 있다면 그 학교에 처음에 입학할 당시에는 국사학과, 그러니까 역사 전공으로 입학을 했었는데 지금은 도시행정학과가 조금 더 나랑 잘 어울릴 것 같다 생각하여 전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하나 TMI를 또 하나 풀자면 서울시립대학교에 그 춤 동아리 중에 스트릿 댄스 동아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스트릿 우먼 파이터나 스트릿 맨 파이터 이런 요즘에 또 이제 방송한다고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 번쯤 보셨다면 많은 댄서들이 다양한 장르의 스트릿 댄스를 춘 모습을 릴스나 뭐 짤로도 한번 보셨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저도 그 당시에 스트릿 댄스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스트릿 댄스 동아리 활동을 해본 적이 있다는 것도 TMI로 좀 알려드리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게 이 네 번째 줄에 적힌 뭐 멘봉단이라고 불리는 이 교육기부봉사단으로 제가 인재개발부 멘토로서 활동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러 이렇게 왔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겠다는 그런 인생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간식을 좀 한번 제공해 주고자 제가 또 퀴즈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트릿 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모르더라도 제가 다 적어놨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특정 장르를 좀 주로 삼아서, 메인으로 삼아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서 지금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멘티 중에 그 누구에게도 이걸 말해준 적이 없고 귀띔을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모두 공평해요. 그냥 자유롭게 손을 들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추신 분에게 제가 이 셋 중에 레모네이드 맛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 간식을 가져가실 분이 누군지 한번 손을 들고 한번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크럼프요. 크럼프요? 네, 아, 저요. 크럼프 아쉽지만 아닙니다. 크럼프 아닙니다. 아, 네네. 하우스 아닙니다. 지금 빨리 집에 가고 싶긴 한데 하우스는 아니고. 네, 학생. 힙합이요. 아, 힙합. 오! 어떻게 알았습니까? 대단해요. 그래서 힙합이라는 장르를 제가 하고 있었는데 사실 가장 무난하게 출 수 있는 장르이고 좀 약간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몸을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게 되게 멋있다고 느껴가지고 그 당시에 힙합이라는 장르를 조금 준비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몸이 많이 굳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네. 또 뒤에 퀴즈 있으니까요. 벌써 낙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잘 들으시면 내용을 잘 들어야 맞출 수 있는 퀴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가벼운 마음이지만 조금 무겁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가끔가다 이제 서울시립대가 있고 서울대학교가 있는데 그 두 개를 뭐 혼동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당연히 조금 다른 학교고 서울시립대학교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서울시가 세운 학교여가지고 서울시립대학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넓고 아름다운 캠퍼스가 또 있는데요. 서울시립대학교가 다른 별명 중에 하나가, 가지고 있는 별명 중에 하나가 서울시립대공원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넓고 평지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경도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책하기도 좋고 적당히 넓어서 둘러보기도 좋고 놀러오기도 좋은 그런 캠퍼스를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 줄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표현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국에 약 200개가 훨씬 넘는 대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다니는데 내는 돈, 그러니까 학비가 제일 저렴합니다. 가장 싸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가격이 저렴한 가격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으니까 가성비가 좋다고 적어놨는데 그러면 좀 싼 게 비지떡이니까 싸면은 또 학교 수준도 좀 저렴한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훨씬 여기저기서 활동하고 계신 멋진 전문가 출신의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을 사랑해주는 학교, 그리고 배울 점이 많은 여러 대학생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곳이 서울시립대학교니까 되게 낮은 가격이지만 높은 질의 교육과 소통과 협력을 할 수 있는 곳이 서울시립대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대학교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여러 노력 중에 하나가 여러 외국 대학교와의 교류 활동을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해외 활동의 기회를 또 주고 있고, 특히나 이게 서울시에서 세운 학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처음 들어보는 나라에 처음 들어보는 학교랑도 교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국가뿐만 아니라 난 이런 것도 새로운데?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하는 학교까지도 조금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립대학교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신 인물,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 영상 중에 워크맨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워크맨에 나오는 장성규 전 아나운서, 지금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계신 이분께서 이제 서울시립대학교를 다니셨던 적이 있고, 뷰티 유튜버 중에 또 레오제이라는 분도 계십니다. 이분도 이제 서울시립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서울시립대학교에 있고, 이제 여기에 나중에 저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작은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교 소개와 멘토 소개를 마쳤고, 이제 도시행정학과라는 학과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조금 대학교 학과에 익숙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과 정도는 조금 들어봤을 것 같은데, 도시행정학과가 뭘까에 대해서 또 고민을 조금 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알기 쉽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도시는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사람마다 조금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꼭 어느 하나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저만의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사는 공간을 도시라고 정의를 한번 해봤는데요. 도시는 사실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적혀있는 이 표현,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사는 공간이라는 표현에는 다들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 공간에서 우리가 모여서 살고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생하는 게 도시 문제인 겁니다. 도시 문제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해요.
홍수도 될 수 있고, 우리가 등하굣길에 차가 막힐 수도 있고,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서 환경 파괴가 될 수도 있고, 뭐 사람들 사이 갈등으로 뭐 재판을 하거나 이런 것도 모두가 도시 문제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도시 문제를 그냥 뭐 놔두고 뭐 알아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이 도시 문제를 우리가 나서서 한번 해결해보자,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해결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행해지는 여러 활동들이 이제 도시 행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로 정의를 해봤는데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이것을 도시행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무거운 주제가 아니라는 거, 도시는 도시인데 행정적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러 노력들이 도시행정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아까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 역사 전공을 했다가 또 도시행정학과로 조금 학과를 바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한 저의 비하인드 또 살짝 가볍게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생회 활동을 조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뭐 교복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옛날 사람은 아니지만 교복을 입을 때는 등하교를 할 때 체육복을 뭐 못 입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학교 문제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해하지만 선생님들은 또 뭐 다른 생각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저는 그 당시 학생 대표로서 이러한 학생들의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고 학생들의 의견도 좀 귀담아 들어보고, 선생님들과 학생과 학부모님들까지 모이는 뭐 공청회도 한번 열어보고, 이런 식의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 중에서 또 몇 개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굉장히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의 문제를 해결했던 내 능력을 발판 삼아 도시 문제,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도시행정학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살짝 언급이 되었는데요. 행정학과와 도시행정학과를 비교하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면 굉장히 다양한 차이점이 존재하겠습니다만, 가볍게 생각을 한다면 이 밑줄 친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정부의 행정집행 위주의 공부라고 좀 어렵게 적어놨지만, 쉽게 말하면 이제 대통령의 활동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어느 특정 지역을 뭔가 대표하는 분은 아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결국에는 국가 전체적인 흐름에 조금 더 초점이 가 있는, 국가 전반적인 운영, 그리고 뭐 국무총리, 뭐 어느 부, 뭐 기획재정부, 뭐 문화체육, 그런 곳에서 이제 그런 활동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하는 게 공부하는 게 행정학과, 좀 더 크게 보는 게 행정학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도시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조금 위랑 비교해서 표현을 해보자면 지방자치단체, 뭐 이런 곳에 좀 지방정부, 이런 곳의 공부가 조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한민국보다는 서울특별시, 뭐 대전광역시, 아니면 어디 뭐 전주시, 뭐 이런 도시 하나하나, 혹은 전라북도, 뭐 경상도, 이런 식의 지역에 조금 더 초점이 가 있는 게 도시행정학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도시행정학과도 행정학의 일부로서 또 공통점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만,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또 도시행정학과에서 어떤 수업을 듣는지 커리큘럼을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이 16개의 수업만이 전체는 아니고요. 여기 안에서 이제 제가 좀 나름 제 맘대로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학과들이 좀 대체로 유사는 하겠지만 1학년은 조금 시작이고 4학년으로 갈수록 전공 분야, 자기의 전공 심화 분야를 설정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도시행정학과도 그 맥락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는 보시면 도시행정학과잖아요. 그래서 도시를 따로 배우는 도시학개론이 맨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학을 또 따로 배우는 행정학 원론, 이런 수업도 있고, 그리고 정책을 또 만드는 게 도시 문제 해결의 또 방법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책학 원론도 배우고 가볍게 도시와 경제, 이런 경제 수업도 듣곤 합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시작을 해서 도시재정학, 맨 위에 저 도시재정학은 이제 우리가 서울 시민으로서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든 세금을 내잖아요. 그런 세금이 어떻게 걷어들이고 어떻게 사용되는 게 바람직한가, 뭐 이런 다양한 세금의 활용 등을 공부할 수 있는 게 도시재정학 수업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도시의 여러 문제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문지를 돌려서 설문지법 이런 걸 사용할 수도 있지만,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게 요즘에 또 이제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추세를 활용한 도시조사 방법론 이런 전문 프로그램 수업도 있고, 조직을 관리하는 정부의 조직, 뭐 어떤 사회단체의 조직 등을 연구하는 조직관리론과 이제 도시행정학과에서 배우는 도시행정학, 뭐 거의 메인 수업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메인 수업도 열리고, 3학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의 전문 분야를 설정해서 그곳을 조금 집중적으로 추강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된다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뭐 도시 문제 중에서 교통체증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 교통 문제에 관련이 있어, 생각이 있어 라고 한다면 도시교통론 들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가 조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내가 그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어 하면은 부동산 학개론을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앞서 말한 이런 도시조사 방법론에서 사용한 프로그램들이 좀 재밌는 것 같아, 그 중에서 또 다른 하나를 배워보고 싶어 하면은 GIS 수업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전자도시 이런 것도 전자도시 정부 이런 식의 최근 변화를 또 반영한 수업도 있습니다. 4학년 때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많이 배운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나만의 프로젝트를 기획해보기도 하고, 환경 문제나 갈등 관리 등 조금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을 4학년 때 또 깊게 배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인 도시행정학과의 수업을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 또 이 와중에 또 퀴즈 한번 안 하면 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또 살짝 퀴즈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기는 16개 수업 중에서 이현준 멘토 제가 2025년 1학기 현재 수강하고 있는 과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16개니까 선생님 16지 선다네요.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제가 몇 학년인지를 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잠을 자거나 코를 파고 있었으면 몰랐을 수도 있지만, 지금 그거 제가 몇 학년인지 아는 분은 이제 사지선다로 좀 좁혀진다는 점을 조금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현준 멘토가 이번 학기에 듣고 있는 수업 하나를 골라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손 들고 자유롭게 한번. 네? 부동산 학개론. 부동산 학개론 맞았습니다. 부동산 학개론. 어떻게 알았어요? 찍었어요. 찍었나요? 그렇죠. 역시 부동산 학개론, 제가 또 부동산 문제, 머지않아 이제 부동산 부자가 되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어서 부동산 학개론 이번 수업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식을 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콤달콤 복숭아 맛.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수업을 이번에 듣고 있고, 굉장히 재밌는 수업에 듣고 있어서 굉장히 즐거운 학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 이런 식의 도시행정학과 수업이 좀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뭐 알고 계시면,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도시행정학과만의 특징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야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요. 도시행정학과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도시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다루다 보니까 다양한 걸 배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맞닥뜨리는 문제가 한두 개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행정학, 법학, 사회학은 기본이고, 뭐 문화, 환경, 교통, AI, 빅데이터 등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신 전문가 출신 교수님들이 계신다는 점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당연할 수 있는데,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려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교수님으로 오셔서 수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와닿는 얘기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느 단체, 어느 연구원에서 활동하셨던 교수님들이 오셔서 이런 사건은 이렇게 해결이 됐었다, 이런 사건은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다 등, 우리가 뭐 언론 등에서만 봤을 땐 좀 알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좀 학문적으로 깊게 설명을 해주셔서 굉장히 문제 이해하기가 좋고, 나만의 또 시각을 장착하기도 좋은 게 도시행정학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해외여행 찬스가 주어진다고 서울시립대 한정으로 살짝 적어놨는데, 이건 이제 도시미인 프로젝트라고 국내 우리나라에 있는 도시만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해외로 직접 나가서 어떤 도시가 조금 멋있는지, 정책이나 뭐 이런 도시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고 있는지를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겠다. 우리가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뭐 이런 어려운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직접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도시미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에서 또 밀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럼 또 제목을 보니까 도시미인이니까 뭐 미의 기준, 뭐 잘생기고 예쁜 사람만 저렇게 뽑혀서 가나요? 이건 전혀 아니고, 도시를 탐방하겠다, 그런 계획서를 잘 쓴 내면의 열정이 아름다운 내면 열정 미인들이 많이 가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특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걸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또 도시행정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는지, 행정학과니까 당연히 공무원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물론 그 말도 틀리진 않습니다만, 공무원만 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도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모든 분야에 진출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좀 많이 가죠. 특히나 이제 서울시청, 꼭 서울시청이 국한되진 않고요. 서울시청, 동대문구청, 그리고 뭐 교육청까지도 충분히 본인이 관심이 있다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 우리가 흔히 어디 공사라고 불리는 곳에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리가 줄여서 LH라고 부르는 곳, 뭐 한국교통공사,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다양한 공기업에서 활동하고 계신 도시행정학과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민간 기업으로도 많이 가요. 네이버나 LG전자, 현대엔지니어링 등 민간 기업으로 진출하셔서 도시 문제나 아니면 뭐 도시 문제를 연구하다가 특정 분야에 조금 더 뭐 빅데이터 쪽에 관심이 생겨서 빅데이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걸 살려서 뭐 민간 기업에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네 번째로 금융권, 은행이나 투자증권 쪽으로 가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아까 수업 여러 커리큘럼 중에 하나가 도시재정학이었잖아요. 이 도시재정학 수업에서 이제 세금 같은 걸 다루고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해보다 보니까 나는 이쪽이 조금 돈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결정하고 그런 게 좀 잘 맞는 것 같대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제 금융권에 시선을 돌려서 이쪽 준비를 하는 선배님들도 계신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이런 직업들이 조금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도시 문제를 다룰 수 있는데 그 도시 문제를 특히나 말 그대로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업이 이제 전문직이니까 저런 쪽으로 준비를 해서 가시는 선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까지는 알겠는데 감정평가사가 뭐냐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뭐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맞춰봐. 그럼 너의 기분은 뭐야? 이러면서 감정을 평가하는 사람인가요? 뭐 그게 어떻게 전문직이? 저도 전문직 하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가끔씩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공간, 이 학교 혹은 어떤 토지, 땅이 대략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 같다라고 평가해주는, 나라에서 인정한 평가하는 사람을 감정평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평가해주는 사람이 감정평가사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이제 퀴즈 하나 또 해봐야죠. 굉장히 많은 직업을 제가 일부러 많이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뭐 1번부터 5번까지 굉장히 다양한 직업 내지는 직장이 있는데 제가 이 중에서 가지고 싶은 직업 혹은 가고 싶은 직장을 제가 하나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제가 누구한테 와가지고 나 사실 여기 가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찍으시면 됩니다. 찍으시면 되고, 네, 이제 여러분들 자유로운 또 이제 손들기로 하면 제가 또 한번 마지막 간식 뭐죠? 뭡니까? 포도, 새콤달콤 포도맛, 또 이 탐나는 포도맛 노리고 싶은 분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운데 학생. 네, 변호사요. 어떻게 알았죠? 축하드립니다. 와. 이렇게 빨리 맞출 줄 잘 몰랐는데. 말을 너무 그래요? 잘하세요. 그래요? 말 너무 잘한다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모든 직업이 다 너무 멋있고 존경받을 직업이지만 저는 조금 문제 해결이나 제 전문성을 살려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커서 변호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요. 다른 직업들 너무 멋있는 직업들이죠. 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맞춰가지고 당황스러운데 좋습니다. 너무 맞춰줘서 너무 고맙고요. 뭐 빨리 맞춘다는 거는 제가 그만큼 이 직업에 잘 어울린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좋게 생각하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시행정학과에 조금 관심이 생겼으면 싶은 제 마음이 조금 있는데요. 이 도시행정학과라는 게 물론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모든 걸 설명할 수가 없고 대략적으로만 얘기를 흘러오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재밌는 부분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도시행정학과의 구체적인 소개는 하지 못한 부분도 다소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이 멘토가 얘기했던 내용이 조금 흥미로웠다. 내가 이 부분은 조금 관심 있으니까 나도 여기에 조금 어울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도시행정학과를 실제로 다룬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 전과자 채널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번에 좀 이제 이번에 또 열었는데 그래서 도시행정학과 우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에 그 이창섭님이 직접 오셔서 수업도 들어보고 학교 캠퍼스도 둘러보는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도시행정학과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현주 멘토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거는 가져와 봤는데요. 도시행정학과 멘토이기도 하지만 저는 중학교 시절을 겪었던 멘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에서 온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과거의 나에게 지금의 이현준 멘토가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과거의 이현준에게 지금의 이현준이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를 진심으로 조금 고민을 해보다가 이 부분을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확인을 또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신감 충만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중학교 시절에 찾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전 좋아하는 게 없는데요. 남들과는 조금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든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마이너가 되는 순간에 주목해달라 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이너 활동이라는 게 메이저가 있고 마이너가 있는 거잖아요. 메이저는 다수를 좀 의미하고 마이너가 상대적으로 소수를 의미하는 건데 남들이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A라는 선택지로 많이 가. 그런데 나는 B로 갈 것 같아. 이런 상황들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사례를 한번 말을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학생회 활동을 나서서 많이 했었는데 그런 활동을 함에 있어서 조금 나서는 걸 좋아했던 게 그 학생회 활동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께서 뭐 발표해볼 사람, 말해볼 사람 이런 거 이렇게 손을 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다 모른 척하고 막 갑자기 펜 쳐다보고 막 이렇게 잠을 이렇게 본다든지 선생님을 이렇게 외면하고 막 이렇게 그런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서서 조금 내가 해보겠다 손을 들고 많이 나섰던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능력, 남들은 주로 발표 상황에서 잘 안 하고 꺼리려고 하는데 나는 유독 그런 걸 좋아하고 즐겨 라고 느낀 그런 순간, 그리고 남들이 좀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고 내가 조금 더 능력이 있으면 더 도움을 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아쉬움을 자주 가졌었거든요. 그게 나만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직업이 뭘까를 고민해보다가 그럼 법을 많이 알고 있으면 남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시 문제를 잘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또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남들과 달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게 한순간에 쫘라락 나오진 않을 거예요. 가끔 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 한번 해보고 문득 내가 이거보다 좀 뭐가 있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으니까 그걸 어딘가에 기록을 해둔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본인의 미래를 꾸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꿈이 없다면 공부하기.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린 겁니다, 여러분. 엄청 잘 그렸나요? 꿈은 없고요. 그냥 놀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마음에 되게 공감을 하지만 오히려 꿈이 없다면 그럴수록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엥? 아니 꿈이 없는데 공부를 해요. 꿈이 있어야 목표를 삼고 공부를 하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꿈이 명확하다면 공부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조금 위험한 말이 아닌가 싶긴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체육, 예체능, 미술이나 음악이나 체육 쪽에 재능이 있다고 느껴지거나 혹은 너무 좋아 그것만 하고 싶어 하면 오히려 공부보다도 그런 분야의 훈련을 훨씬 더 열심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할 필요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야. 나는 그냥 체육도 고만고만하고 뭐 음악, 뭐 미술 딱히 특별한 재능은 없는 것 같아. 그냥 적당히 선생님들이 하니까 하는 거고 막 잘한다는 소리는 뭐 많이 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 뭐가 있을까요 또? 뭐 아무튼 그런 거죠. 그래서 나는 뭐 요리가 좋아하면 요리 쪽을 준비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봤고 좀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는데도 내가 그쪽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된다 계속 그런 느낌이 든다면 오히려 공부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래 적혀 있죠. 미래에 생긴 꿈을 과거의 성적이 가로막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꿈이 없다고 해서 미래에도 꿈이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의 나를 위해서 현재 내가 적어도 피해는 끼치지 말자. 약간 준비를 해놓자. 그래서 미래에 나는 이 직업이 갖고 싶어라고 딱 캐치를 하게 된 순간에 과거의 내 성적이 내가 노력하지 않았던 것이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지금 공부를 해두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럼 공부가 꼭 제가 나중에 어떤 게 될지 모르는데 뭘 공부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부 자체가 주는 그런 가치도 있는 거거든요. 전 수학 싫은데 수학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수학 같은 경우라고 해도 하기 싫은 문제, 풀기 싫은 문제를 고민해보고 거기에 오래 앉아있으면서 문제를 마침내 풀어내는 그런 성과를 내는 과정 자체가 내 꿈을 찾고 내가 나중에 꿈을 찾았을 때 그 꿈을 굳건히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고 괜히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게 꼭 좋은 성적을 내서 좋은 학교를 가는 것도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게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고 미래의 나를 위해서 꿈이 없다면 특히 더더욱 공부를 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냥 단순히 하기 싫은 거 그냥 엄마가 시키니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정말 찾는 순간에
이 공부해두길 잘했다라고 느끼는 게 더 보람있지 않을까라고 한 번쯤 생각을 고쳐보는 것도,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이제 긍정적 사고, 흔히 이제 럭키비키 원형적 사고라고도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걸 저는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여기 이제 위에 적혀있죠? 좀 글씨가 잘 안 보이지만,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래, 이렇게 적혀있어요. 우리 명수홍의 사진을 제가 그림을 한번 제가 그려봤는데, 그러니까 기왕이면 같은 상황에서도 조금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화법을 사용하는 게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컵이 있는데요. 컵 안에 물이, 그렇죠. 이게 절반이 아니었어요. 절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시만.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이 있어요. 네, 물이 있는데 물을 봤을 때 물이 절반밖에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이 절반이나 있네 이렇게 생각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그런 사소한 것부터 좀 바꿔보는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아니 그냥 그건 아니고 왜 이렇게 애써 막 포장하려고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사고를 하다 보면 긍정적인 사고가 습관이 돼서 그게 자신의 믿음 내지는 발전으로 또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사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렇게 많이 못했는데 대학생이 되고 이런 사고를 바꾸고 나서 굉장히 많은 긍정적 나비 효과를 불러오는 걸 제가 스스로 느꼈어요. 저도 대학교를 3년 이제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힘든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당연히 대학생이라고 한다고 막 멋있게 갑자기 커피 한 잔 들고 가가지고 우아하게 이렇게 재즈 들으면서 공부하고 이런 거 아니고, 시험 기간에도 막 갑자기 막 밤새고 피곤해 하면서 공부하고 이런 순간에도, 그리고 오해로 빚어진 친구의 갈등이나 이런 상황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떠올려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나만의 믿음을 이 긍정적 사고를 바탕으로 많이 도출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 의지와 좀 정신적 체력을 좀 유지하는데 이 긍정적 사고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했을 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와닿지 않는 것이 꼭 당장 와닿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와닿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부터 갑자기 사고를 180도 전환해라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10번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 한두 번 정도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역지사지인데요. 역지사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랬구나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실제로 내 얘기가 중요한 만큼 친구 얘기도 중요하다는 말을 조금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만큼 친구도 그만큼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고, 내가 얘기를 들어준 만큼 친구들도 많이 들어줄 거라는 믿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앞에서 학생 얘기를 했는데, 그런 내 요구사항을 무작정 그냥 선생님들한테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선생님들은 왜 맨날 안 된다고만 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들도 학생들의 요청사항을 들어주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요인을 고려해 봤을 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결정하셔서 그런 규제 내지는 중단 이런 걸 좀 얘기하신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편을 막 들어가서 선생님의 말이 무조건 그것도 좀 애매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나랑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보면은 생각보다 대화가 수월하게 펼쳐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도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내 입장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친한 친구들끼리는 역지사지 안 하고 상관없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이 도시 문제를 맞닥뜨릴 도시민 중 한 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두 개 같은 좋아하는 분야 찾기와 꿈이 없다면 공부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중학생 멘티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이 생각을 여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꿈을 찾아서 그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무 느린 거 아니야,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전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믿고 꾸준히 좋아하는 분야, 내가 마이너가 되는 순간 찾기, 그리고 꿈이 없다
그러면 일단 공부하세요. 공부를 해서 분명히 얻어가는 게 있을 거니까 그렇게 두 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뒤에 두 개는 이제 지금 저한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내용을 중에서 조금 멘토의 설명을 들어봤는데 이 부분 좀 와닿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부분을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빛나는 중학교 생활을 응원합니다. 중학교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고 중학교를 졸업한 지 조금 오래됐지만 지금까지도 저는 중학교 친구들을 만나면서 여러 얘기를 하곤 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중학교의 추억 얘기를 하곤 하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이 본인에게 다시 오지 않을 황금 같은 시간이라는 것도 뭐 본인들도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그냥 아무렇게 보내기보다는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곁들여 보면서 한다면 충분히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중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는 아니죠. 본격적인이 아니죠. 얘기가 얼추 마무리가 됐고요. 제가 하려는 말들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을 조금 진행을 할 건데 사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질의응답을 하라고 손을 들라고 하면은 딱 봐도 서로 눈치만 보고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얼마나 말하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지만 질문할 수 없는 이런 부끄러운 상황에서도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포스트잇을 직접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잇에다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질문들을 적어서 저에게 주시면 제가 이따가 걷어가서 질문들 한번 받아보고 답변해 보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지금 대략 한 수업 종료까지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고 답변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이 10분의 시간을 조금 최대한 활용해서 모든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잠시 질문 작성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그리고 작성 중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처음에 나눠 드렸던 그 소감문에 대한 설명도 제가 마지막에 넣어 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혹시 이제 소감문 맨 위에 네모칸이 좀 복잡해가지고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가끔 가다가 이제 멘토명에다가 자기 이름 쓰는 학생도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 2학년이라고 적어놓겠지만 여러분들이 몇 학년인지에 따라서 맞춰서 적어주시면 되고 제 학과 도시행정학과고 멘티학교 서울시립대 쓰는 거 아닙니다. 물론 서울시립대학교에 오고 싶은 마음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만약에 제가 학교에 있다면 밥이라도 잔뜩 사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어쨌든 지금 학교 여러분들의 학교인 멘봉중학교 이렇게 잘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 포스트잇의 질문과 그 소감문에 적힌 내용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 한 1, 2분 정도 뒤에 바로 걷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 뒤에 걷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준비가 되신 것 같으니까 제가 또 받으러 다니겠습니다. 네, 저에게 질문지를 주시면 됩니다.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이름 안 적으셔도 되거든요. 네, 아마 안 적으셨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일부러 포스트잇을 드리고 누군지 확인 안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솔직한 질문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제가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팀플 맞나요? 팀플을 알고 있는 학생이 있네요. 저 팀플은 네, 이제 조별활동 이런 거죠. 조별활동 굉장히 많이 하는 학과고 학과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학과는 팀플, 그러니까 조별활동이 좀 많은 편이고 수업마다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CC 해보셨나요? CC는 못 해봤습니다. CC가 이제 캠퍼스 커플의 약자라서 이제 대학교에서 연애해봤냐고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아쉽게도 못 해봤고요. 복수 전공을 많이 안 하나요? 복수 전공 같은 경우도 많이 하죠. 내가 대학교는 장점이 여러 가지 전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양한 전공을 고를 수 있고 복수 전공도 그 중에 매력적인 선택 중에 하나죠. 선택 과목 뭐 해야 되나요? 약간 이것도 중학생에게 굉장히 중학생 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질문인데 그래도 사회 과목이랑 국어 과목을 하면 좀 좋긴 하겠죠. 하지만 꼭 그것만 잘한다고 해서 막 과학과 수학을 막 버리고 이러면 전혀 안 됩니다. 당연히 모든 분야를 잘해야 되니까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요. 네, 힙합 쳐주세요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몸이 너무 굳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안타깝지만 보여줄 수가 없겠고 나중에 또 한번 춤동아리 한번 같이 와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법 알려달라고. 저도 부동산 투자를 잘 못하고 있어서 제가 부동산 부자였으면 여기 안 나와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부동산으로서 또 한번 노력을 해보곤 있지만 네, 부동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시립대 학식 맛있나요? 밥 사달라고 적어놨는데 시립대 학생 그래도 나름 먹을만한 것 같습니다. 네, 나름 가성비, 시립대 가성비입니다. 그래서 막 엄청 양질의 퀄리티라기보다는 가성비로 먹기 좋다 뭐 이런 말씀 한번 남겨드리고 싶고 시립대 주변 교통이 괜찮아요?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시립대 주변 교통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나름 접근성은 좋은 편인데 주변 교통은 괜찮은데 하나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시립대 주변에 스타벅스가 없어요. 이게 중학생분들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대학생들한테 굉장히 멘탈 공격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는 부분이라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나름 시립대는 잘 다녀보려고 하고 가장 어려웠던 전공 과목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는데 저 지금 사실 지금 듣고 있는 그런 부동산 학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확실히 조금 깊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할 수 있어. 럭키 비키 마인드로 한번 도전을 하고 있고요. 시립대 전과 어렵지 않나요? 이것도 학과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본인이 전과를 하겠다는 확실한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노력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과라는 게 학과를 바꿔야 되는 거고 아무나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쨌든 내가 전과해서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대학교에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 어필 수단이 대학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역지사지의 마인드죠. 대학교 나는 나 스스로가 너무 뛰어난 인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대학교 입장에서는 어쩌라고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너가 뭔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드러낼 수 있는 게 사실은 성적밖에 없긴 하죠. 내가 공부 이렇게 열심히 했다. 전공에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고 전과 후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을 어필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좋은 전과요? 성공적인 전과를 이뤄낼 수 있겠죠. 다음 질문 또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의 키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거의 매번 나오는 질문인데요. 제 키는 185입니다. 185로 좀 놀라셨나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큰 키에 조금 놀라는 것 같고 고등학교 공부 노하우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대학교를 갈 때 그러니까 학교 성적 말고 수능 성적으로 간 편이어가지고 뭐 그렇다고 공부를 아예 놓은 거 아닙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공부를 놓진 않았지만 저는 그냥 열심히 문제 많이 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큰 노하우도 노하우인데 노하우라고 할 것도 없는 게 그냥 하기 싫은 거를 계속 하는 그 앉아있는 연습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부터 엉덩이 붙이는 연습을 하는 것부터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친구가 뭐 마라탕 먹으러 가자 한다고 해서 잠깐 이게 살짝 솔깃해도 조금 할 거를 마저 하고 가고 뭐 이런 식의 친구가 축구하러 가자 해도 잠깐 내가 할 건 마저 하고 가는 약간 그런 식의 시간을 노력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과를 하게 된 계기랑 서울시립대에서 전과하려면 뭘 요구하는지 궁금해요. 이것도 사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라 전과를 하게 된 것도 이제 역사보다는 좀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좀 커서 그렇게 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과하려면 학교에서 성적이 조금 좋아야 된다는 거. 대학생활 많이 힘든가요? 이것도 하기 나름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안 사귈 수도 있고 심지어 대학교는 수업을 안 나가도 교수님이 엄마한테 전화 안 해요. 안 나왔으면 그냥 안 나온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자유롭게 무제한으로 끌 수 있는 게 대학교라는 거. 하지만 동시에
내가 어른이잖아요. 대학생은 어른이니까 어린이가 아니고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내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미가 뭔가요? 저 취미가 뭐 요즘에 그냥 춤추기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데 요즘 몸이 많이 굳어가지고 좀 어렵습니다만 산책을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공원이 굉장히 예쁜 캠퍼스를 가지고 있어서 네, 매력적인 학교 좀 잘 누려보자, 가성비 있게 한번 시립대학교 누려보자 해서 산책을 많이 하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서 뭐 근황 토크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학과는 연봉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근데 이 도시행정학과는 이제 대학교니까 연봉 자체가 나오진 않지만 출신 직업에 따라서 다양하게 연봉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기에 뭐 어떤 직업을 갖냐에 따라서 어느 분야를 갖냐에 따라서 연봉이 진짜 다양하니까 이거는 추후에 여러분들이 좀 조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직업이라는 게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직업이 얼마 벌어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어렵고 저도 사실 직업을 아직 안 가져봤잖아요. 그래서 조금 얘기가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나온 질문들까지 마무리를 다 해봤고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좋은 질문 많이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멘토링을 조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멘토 이현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멘토링은 끝났고요. 이제 멘토링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 몇 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아보고 좀 여기에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을까요? 네. 네. 멘토링 할 때 대본을 꼭 작성을 해야 되나요? 멘토링 할 때 대본을 꼭 작성해야 되는지, 사실 대본 작성은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멘티들 앞에서 그것만 보고 읽는다? 이건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인 것 같아요. 차라리 조금 버벅거리더라도 멘티들이 다 이해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 얘기를 자유롭게 풀 수 있게끔 준비를 하되 너무 부담은 갖지 않고, 이건 우리가 대학교 팀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교수님한테 평가받는 시간이 전혀 아니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질문. 네. 네, 아까 소감문 주시던데 소감문 작성 필수인가요? 네. 소감문 작성은 필수는 아니고 소감문 양식에 맞춰서 내가 받고 싶으면 받는 거고 아니면 안 받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감문 같은 경우는 이제 멘봉단 카페에 소감문 양식을 업로드하여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조금 출력을 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학교마다 조금 소감문 출력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멘봉단 그 모집 톡방, 아니죠, 모집 톡방이 아니고 그 해당 학교 공지 톡방에서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셔서 그 소감문이 출력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또 질문 있을까요? 네. 간식을 꼭 나눠줘야 될까요? 간식은 사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수차례 멘토링을 나가보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상관없이 무조건 효과적이었던 방법이 간식이었습니다. 사실 뭐 고등학생이면 간식 안 먹지 않냐? 여러분들의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제가 고등학교 때, 뭐 고3 때 미쳤습니다. 그냥 간식 주면 그냥 좋다고 그냥 가서 보고 했던 것처럼 어느 연령대든 간에 간식은 가장 좋은 효율을 뽑아낼 수 있고, 특히나 저처럼 퀴즈를 조금 이제 그러니까 반드시 조금 들어야 맞출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내용을 조금 안 듣더라도 그 순간만 집중해서 맞출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운으로 퀴즈를 내서 간식을 주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특히나 더 많은 학생들의 집중을 받을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어서 이런 노하우는 조금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간식 멘토들의 간식 준비비를 멘붕에서 지원하진 않아서 여러분들께서 다이소나 이런 데 가셔서 1,000원에서 2,000원 내외면 충분히 사고도 남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조금 노력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지금까지 제가 발표에 대한 궁금한 점이 나올 만한 것들을 한번 받아봤고, 이 외에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만 유튜브 댓글 남기는 게 인재개발 프로그램 참여는 전혀 아니니까 반드시 인재개발 프로그램 수료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톡방에 올라온 구글폼 링크를 통해서 구글폼 작성을 부탁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면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수시로 방문해서 답변 남겨놓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